탁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 내 눈에 번개불이 번쩍였습니다. 선생이 구두발과 나무 각자로 내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리가 터진 것입니다. 사정없이 와닿는 구두발과 나무 각자,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차가운 붉은 피, 나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비둘기들이 날았습니다. 엄마 비둘기, 아빠 비둘기, 동생들 비둘기, 내 비둘기. 거기에는 영희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헐헐 날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희는 너무 좋아서 언니 나 잡아봐 하면서 헐헐 날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울면서 젖은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영희를 부르려고 했지만 입이 아파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내 몸이 도무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주스러웠습니다. 언니 아무 말 하지 마. 계속 울며 말을 못하는 영희를 달래 얼마 전 나에게 벌어진 사정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난 것도 성치 않았는지 넋을 잃고 쓰러진 나에게 다가와 입에 손을 넣어 찢더랍니다. 그런 다음 또 구두발로 배를 마구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조 사람들을 대표해 나에게 번때라도 보여준 것처럼 그들에게 울음장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또 얘처럼 배를 먹으면 이렇게 비참한 일만 있을 것이다.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까짓 벼를 먹었다고 사람을 이다지도 잔인하게 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죄수들이 사는 감옥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살아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생으로 찢긴 입가부터 욱신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나를 부둥켜 안고 왕왕거리며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언니야. 영희야 내 탓이 아니야. 이 바보야. 내 탓이 아니란 말이야. 영희는 벌칙을 받아 내 몸이 상한 것을 자꾸 제 탓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희에게 내가 더 미안했습니다. 내 입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제 몸도 성치 않아 벌써 몇 날이고 설사를 하면서도 나에 대한 관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신한 사이 영희가 풀을 다져 붙여준 약은 나는 나올 때까지 그대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깨어나서도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찢어놓은 입은 더욱 아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의 그 악몽은 후유증으로 내가 잃어버린 머릿속 기억까지 내 몸이 대신 끌어들여 지금껏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 쪽이 심한데 이변이 없는 한 아마도 평생 고생을 하지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 사파리들이었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모든 만행을 보고 싶다면 북한의 증산교양소에 가보면 족하리라. 교양소 안에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죄인 아닌 죄인들이 영양실조로 바싹 야유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빈대와도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합니다. 씻지도 못하는 교양생들의 몸과 옷에는 이들이 득실거리고 방바닥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가 가득하니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삽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몇백 명이. 그들을 관리하는 소위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는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죽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그 선생들 중에서 그 어떤 이도 죄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증산교양 교도소는 온통 죽음뿐인 곳이고 모순투성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오히려 그 선생들인데 누가 누구더러 죄인 취급을 하는가. 탈곡도 끝나고 날씨가 제법 겨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쓸쓸한 바깥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기라도 하는 듯이 펑펑 얄궂게 쏟아지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오직 생일에도 설에도 고향 생각, 아버지 어머니 순영이와 순철이 생각뿐. 동생들은 이 추운 겨울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우리 가족 모두를 불러봅니다. 언제나 만나보랴. 언제나 함께하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 있어야 합니까? 한시도 잊은 적 없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그리워 눈물이 날 때마다 흩어진 가족을 꼭 다시 찾아 한 지붕 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일념이 불타올랐습니다. 힘내라며 영희도 내 손을 잡으며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구 하나 없으면서도 나를 위로하는 영희가 대견스럽고 한편 불쌍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일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몸에 걸칠 것이 뭐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겨울에도 맨발로 소가 먹을 옥수수 떼를 지러 밭에 나가서는 옥수수 떼를 소우리로 날라야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호동에서 가마니를 만들어야 했고 새끼도 꼬아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상 일감이 줄어 여름보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밥이 더 형편없었습니다. 소금도 넣지 않은 무시래기국에 그나마도 얼마 되지 않는 밥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한 문장으로 대변하는 딱 들어맞는 표어였습니다.